우리가 뉴스를 통제할 수 있나요? 뉴스를 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뉴스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지 말고 하루에 딱 2번, 아침과 저녁에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1시간에 막 3-4번씩 보고 계실 텐데 중요한 소식은 어차피 꼭 들리게 되어 있으니 뉴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심리치료사 폴이라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사비로 커피나 음식을 선결제하며 서로 응원하고 돕는 분들을 봤습니다. 심리치료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갑작스러운 계엄 선언으로 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멘탈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실천해 보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도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꼭 실천해 보시고 멘탈을 다시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이만큼 요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생겼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정식 용어로 헤드라인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계속 쏟아지는 부정적인 기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 소셜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 노출되다 보면 누구나 불안해지게 되고 당연히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인 뉴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증폭시키는 콘텐츠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정말 크고 중요한 소식은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처럼 그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자꾸 보게 되니까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스토니스라는 심리치료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과 분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처럼 나 혼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이유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제할 수 있나요? 뉴스를 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뉴스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뉴스를 보지 말고 하루에 딱 2번, 아침과 저녁에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1시간에 막 3-4번씩 보고 계실 텐데 중요한 소식은 어차피 꼭 들리게 되어 있으니 뉴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두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확인하실 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극적인 소식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사나 공식 발표만 확인하는 것이 보다 차분하게 멘탈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팁이 한 가지 있는데 뉴스를 보지 않는 대신 실질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딱 2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정돈입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오래 할 것도 없고 짧게 한 5분 정도만 정리를 해도 내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갖는 건데 불확실한 앞날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이나 차분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은 잠시 거리를 두시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란성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의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생각은 폭주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게 되면 몸은 피로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이럴 때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글을 쓰는 건데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느끼는 감정.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나뉘고 나라가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아 두렵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뉴스의 생성,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통제할 수 있는 것, 뉴스 노출 시간 줄이기, 하루 2번만 뉴스 체크하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실제로 제가 이걸 직접 쓰면서 정말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은 편안해지는 걸 느꼈고요. 답답하고 무기력한 감정도 해소가 좀 되고 객관적인 판단력 또한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매일 아침 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리는 해결책은 경계를 설정하고 서포트 시스템을 활용하기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가족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나서 가정이 파탄되게 생겼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스트레스 또 트라우마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리아나 갤리거는 특히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 경계를 설정하세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필요할 땐 과감히 이 대화는 여기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 한번 써보세요. 이 말 은근히 효과가 좋습니다. 상대방도 내가 지쳤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꼭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갈등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변에서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는 것인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멘탈 헬스 클럽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영상 댓글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들도 제시해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아직도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도우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조금씩 희망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내란성 우울증과 불면증을 극복해 나가면서 평온했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분노와 우울, 불안을 증폭시키는 뉴스 대신 나에게 기쁨과 휴식을 주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해보세요. 좋은 음악, 재밌는 영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웃긴 영상, 독서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멘탈 헬스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